네, 안녕하세요. 원조 피카츄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바이크를 타면서 영상을 찍으려고 했는데 날씨가 얼마 전 눈이랑 또 땅이 얼어가지고 지금 타면 바로 인터스텔라 행으로 그냥 알쓰리 보내버릴 것 같아서 후시 녹음으로 찾아뵌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고등학생분들 즉 미성년자분들 중에서 바이크 입문을 희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선은 절대로 바이크를 타시는 미성년자분들을 비하하는 거 절대 아니고 특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저 입문하시기 전에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정보들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어느덧 시즌 1까지 한 2달 정도를 앞두고 있는데요. 이 때문인지 유독 작년에 비해서 미성년자분들이 이제 DM으로 바이크 관련 질문들을 많이는 아니지만 종종 보내주시더라고요. 우선 지극히 개인적인 제 의견을 묻는 분들이 많아서 제 의견을 말하자면 저는 사실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동안 제 영상을 봐오셨던 분들은 제가 위 내용을 중간중간 언급해왔다는 걸 아실 텐데요. 아시나? 네, 당연히 제 생각이 이렇다고 해서 바이크 입문하시는 미성년자분들을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전혀 없고 누구나 스스로 선택할 권리는 있으니까 저는 모든 분들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분들의 선택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권리는 없어요. 오토바이 사줄 것도 아니면서, 그쵸? 우선은 제가 미성년자의 바이크 입문을 반대하는 큰 3가지 이유는요. 첫 번째 오기, 두 번째 경제적 요인, 그리고 세 번째는 경험의 부재입니다. 우선은 미성년자 및 20대 초반분들의 경우는 오기가 좀 있습니다. 이건 제가 그랬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부끄럽고 주변에서도 거의 그래요. 예를 들어서 다같이 투어를 가고 있는데 차가 끼어듭니다. 지금이야 아무도 안 다치고 무사히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죠. 라이더들의 우선사항은 언제나 안전, 그리고 또 안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린 나이 분들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싸우려고 합니다. 차가 끼어들어서 위험할 뻔했다? 우선 스로틀을 땡기고 위협하고 따라가요. 언제까지? 사과받을 때까지. 단체 투어 가보신 분들은 다 경험해봤죠. 이것까지 아니더라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때 오히려 형 누나들이 이해가 가지 않았었어요. 위험할 뻔했는데 왜 이걸 그냥 넘어가지? 적어도 사과는 받아야 되지 않나? 이랬거든요. 하지만 이런저런 경험이 생기면서 지금은 이제 알죠. 아무도 안 다쳤으면 그걸로 끝내면 됩니다. 제가 거기서 위협을 하는 순간 새로운 문제를 또 만드니까요. 특히 단체 라이딩에선 말이죠.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미성년자분들이 본인의 바이크를 잘 다루지 못함을 숨기려고 해요. 맨 앞 로드분께 속도 좀만 줄여주실 수 있나요? 이 한마디를 굉장히 부끄러운 것으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다른 분들 눈치 보여서 억지로 가는 것도 물론 있겠죠. 그리고 속도에 대해서도 오기가 당연히 붙습니다. 주변에서 와 빠르더라 이 한마디 하잖아요. 그러면 잘 탄다로 그냥 왜곡해서 듣기도 합니다. 물론 이해는 갑니다. 저 또한 땡기고 싶은데 그 나이 때는 얼마나 호기심 많고 땡겨보고 싶겠습니까? 저랑 나이 얼마 차이 나지 않지만 듣다 보면 아시겠지만 사실 이건 미성년자의 경우가 아니라 지금의 라이더분들도 대부분 갖고 있는 문제점이에요. 저도 최대한 자제하지만 가끔 무리할 때가 종종 있고요. 대본을 쓰고 읽으면서 저도 마음에 찔리네요. 두 번째 반대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솔직히 가장 큰 문제는 사고죠. 제꿍이던 슬립이던. 직장인 형들도 사고 나면 답 없다 망했다 하는데 미성년자 사고 나면 진짜 답 없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편은 아닌데 하필 지난주 1월 중순쯤에 아는 어린 동생이 사고가 나가지고 오토바이를 전손 처리했어요. 물론 그때도 저는 타는 걸 반대했지만 스스로 책임질 수 있다 하고 바이크를 구입하더라고요. 근데 막상 일이 터지고 스스로 수리비 감당 못했고 병원비 감당 못했고 보험비 감당 못해서 전부 저랑 그 친구 부모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성인이 되어서 이런 돈이 깨지는 거는 경험으로나마 값지게 업고 갈 수 있어요. 근데 미성년자 때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알바를 해서 경제적으로 커버가 된다고 해도 너무나도 아까운 돈입니다. 근데 이것과 별개로 오토바이는 타고 싶은데 보험비 낼 돈은 아까워서 무판으로 다니려는 사람이나 무판으로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이유든 간에 진짜 뒤통수 개세게 때려. 세 번째 반대 이유는 경험의 부재입니다. 제가 이 이유는 하도 많이 이야기를 해서 아래 링크로 남겨둘 테니까 한 번쯤 보시면 정말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간단히 요약을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바이크를 제대로 배우기에는 정말 쉽지 않아요. 운전면허 학원에서는 쓸데없는 기억자 코스나 가르치고요. 위험 상황 대비는커녕 간단한 도로주행조차 해보지 않고 하다못해 급정지도 안 알려주고 미성년자분들한테 원동기 면허를 그냥 주고 있어요. 물론 요즘 유튜브 레인저 바이크님 채널에서처럼 볼 수 있는 교육 시스템도 곳곳에서 접할 수 있지만 대다수의 한국 라이더분들은 우선 바이크를 끌고 도로에 나가서 몸으로
배우는 그런 방향이거든요. 그나마 성인분들은 자동차로 경험을 먼저라도 할 수 있지. 뭐 제 주변에서도 연습한답시고 원주에서 충주로 가는 길에 고새 속도 조절 못하고 갓길에 오토바이 빠지는 경우 보면서 진짜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무튼 뭐 대한민국에서 안전하게 오토바이를 익히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특히 미성년자분들께는 더더욱요. 지금까지 말하다 보니까 제가 꼰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네요. 적어도 미성년자분들이 취미 및 이동수단 목적으로 배달 제외하고 바이크를 구입하기 전에 이런 내용들을 한 번이라도 좀 누군가에게 듣고 구입을 결정하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어차피 뭐 바이크를 사고 싶다는 마음이 들면 그건 누가 와도 못 맞거든요. 저도 어차피 샀잖아요. 네, 아무튼 뭐 지금까지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거 있으신다면 언제든 DM이나 아니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금방금방 답장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원조 피카츄였습니다. 안녕.